일본의 유명 연예인이 폭탄 발언을 합니다. 나는 5분이 아니라 10분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매뉴얼인 건데, 이 양반들은 길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울 때도 마치 정해진 각도와 순서가 있는 것처럼 무슨 매뉴얼이라는 거에 엄청난 강박증을 느끼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게 이 라면 제조사의 매뉴얼도 적혀있는 게 딱 5분인 건데, 특히나 컵라면계에서 매뉴얼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율법이나 금기와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마키타 스포츠라는 유명 연예인이 5분이 아니라 10분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수천 번의 실험 끝에 활자로 새겨넣은 니신의 10계명을 모욕한 거예요. 처음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 했지만 뒤에서 조용히 따라해보니 정말 10분 기다렸더니 미친듯이 맛있어져 버린 컵라면. 5분 만에 먹어도 1왕급이었는데 더 맛있게 먹는 법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 10도의 국민을 흥분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공식 홈페이지에 사죄문까지 올렸던 라면 회사, 바로 대기업 니신의 돈베이 키츠네 우동입니다. 니신이라는 회사는 물론 여러분도 다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자면, 니신은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치킨 라멘을 탄생시켰으며 1971년에는 세계 최초의 컵라면인 컵누들을 출산해낸 정말 창조주 그 자체인데, 현재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만 매년 6조 7조를 왔다 갔다 해요. 이 양반들이 1976년에 야심차게 런칭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바로 이 돈베이인데, 템프라 소바, 카케야게 우동, 카레 우동 뭐 이런 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CJ 제일제당에 비비고 만두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비비고 만두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깻잎 고기 만두라면 니신에서 제일 맛있는 건 이 키츠네 우동인 거예요. 근데 이 키츠네 우동 포장 뜯고 뚜껑 열면 화들짝 놀라는 게, 어라 불량품인가? 왜 면이 안 보이지? 싶을 정도로 둥근 컵라면 그릇에 지름을 꽉 채우다 못해 용기가 좁다고 멱살 잡고 비명 지르는 것처럼 커다란 두꺼운 유부가 면을 덮고 있어요. 이게 유부 우동을 산 건지 우동맛 유부를 산 건지 아리까리하는 비주얼이죠.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니신의 매뉴얼이 아닌 마키타 스포츠식의 그 2단적인 조리법대로 10분을 버텨보다 보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황금빛 국물 위로 수분을 자기 최대 한계치까지 빨아먹은 두툼한 유부가 둥둥 떠오릅니다.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부터 국물을 자기 내핵 그 중심까지 완전히 빨아들인 상태인 건데, 젓가락으로 그 물먹은 무거운 덩어리를 들어 올려서 크게 한입 베어무는 순간 주악하면서 마치 물에 흠뻑 젖은 스펀지를 양손으로 꽉 쥐어짜듯 치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유부가 조직 사이사이에 꽁꽁 숨겨뒀던 그 뜨겁고 달큰한 국물을 입술 양옆으로 쏟아내게 하는데 진짜 뜨거워요. 기름에 한번 튀겨낸 유부 특유의 풍미에다가 가다란 거와 다시마가 뒤섞여 뿜어내는 그 감칠맛, 그리고 혀를 유린해버리는 달고 짠맛이 입천장을 다대이게 합니다. 이거 진짜 엄청 비싼 고급 스키야키 집에서 가장 맛있게 쫄아붙은 그 마지막 한 점을 씹는 듯한 그런 승리자의 짜릿한 쾌감의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면을 보시면 10분 동안 뜨거운 물에 방치되었으니 당연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열기에 난도질 당해서 죽사발되었을 거라는 그런 아주 타당하고 상식적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 버리는데, 오히려 이 10분을 견디면서 컵라면 특유의 2만원짜리 싸구려 파마 같은 꼬불거림이 완벽하게 펴져 버립니다. 면의 표면조차 국물의 수분을 잔뜩 머금어서 마치 갓 뽑아낸 비단처럼 야들야들하고 매끄러운 윤기가 흐르고 있어요. 입술을 오므리고 조심스럽게 면을 빨아들이는 순간 트르르, 입술에 닿는 마찰력이 진짜 글자 그대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삼킬 때마다 거칠게 식도를 깔짝거리면서 긁고 내려가는 인스턴트면 특유의 그 조잡스러운 타격감이 전혀 없고 정말 부드럽게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금니로 면을 씹을 때마다 대기업의 대단한 엘리트 연구원들이 뼈를 깎아 만든 그 기술력이 폭발하는데, 겉은 부드럽게 녹아내리면서도 중심부는 갓 뽑아낸 떡처럼 모찌모찌한 식감을 내거든요. 씹을 때마다 이빨을 팅팅하고 가볍게 밀어내는 기분 좋은 탄력이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텍스처의 차이를 뒤늦게 깨달은 니씨는 10분도 제법 맛있네요 하고 트위터 같은 걸로 적당히 맞장구 치고 넘어가도 됐을 텐데, 이 양반들 갑자기 대국민 사과 퍼포먼스를 해버립니다. 저희는 5분과 10분의 차이조차 모른 채 제품을 팔아왔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반성합니다. 라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띄워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 레시피를 처음 제안한 연예인 마키타 스포츠
e스포츠를 모셔와서 정식으로 콜라보까지 진행해버려요. 근데 키츠네가 여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여우 고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커다랗게 튀긴 두부 조각대기 하나가 올라가 있을 뿐인데 왜 이 우동 이름이 여우로 된 걸까요? 보통 그 이유를 일본인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일본 전설의 여우가 유부를 엄청 좋아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같은 건가? 호랑이와 꽃감 뭐 그런 건가 싶은데 호랑이와 꽃감은 귀여운 동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설이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는 이 이야기는 알고 나면 살짝 징그럽고 찝찝하더라고요. 과거 일본에서 농민들이 피땀 뻘뻘 쏟아가며 지은 쌀 농사를 들쥐떼들이 한 번씩 등장해서 묵사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징그러운 쥐들을 잡아먹는 아리가토스러운 포식자가 바로 여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의 눈에는 여우가 자기 생명줄인 벼를 지켜주는 농업의 신 같은 뭐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여우신한테 제발 올해도 쥐 좀 많이 잡아주세요 하면서 곡물을 바쳤는데 그 곡물이 쥐를 튀긴 거였대요. 그러니까 여우가 맨날 쥐를 잡아먹으니까 쥐를 자기들이 직접 잡아다가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가장 맛있는 조리법인 튀김으로 펄펄 끓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서 여우님에게 드렸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불교 문화가 뿌리 내리면서 이 관습에도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불교가 생명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쥐를 여우님한테 올리려면 쥐를 잡아서 죽여야 하는데 쥐를 죽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쥐처럼 보이는 단백질인데 동물성 단백질은 아닌 두부를 얇게 썰고 튀겨서 올린 거죠. 그 고소한 냄새부터 색깔까지 바싹 튀긴 쥐의 비주얼과 정말 많이 흡사했다고 뭐 그러는데요. 제가 쥐튀김을 먹어보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일본 민속학과 책에 비슷했다고 써 있었어요. 아무튼 그때부터 일본인들에게는 유부는 여우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박제되었고 유부를 얹은 우동에 자연스럽게 키츠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니씨는 그냥 사람들이 부르던 고유명사 같은 표현을 냅다 제품 이름으로 써버린 거고요. 뭔가 알고 보면 쓸데없이 징그러운 전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그걸 전 국민이 여우우동이라고 부르는 게 귀엽기도 한데요. 니씨는 이렇게 일본인들의 DNA를 자극하도록 치밀하게 설계한 이 이름보다 두 단계는 더 나아가는 광기를 보여준 게 바로 이 국물 분단 정책인 건데, 그러니까 일본 지도를 보면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도쿄랑 오사카의 음식 취향이 완전히 다른데 어렸을 때 역사쌤이 맨날 일본 지도를 작게 그려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 두 도시의 거리가 서울이랑 부산 거리보다 더 멀더라고요. 당연히 지역적으로 구하기 쉬운 음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이 갈렸겠죠. 도쿄는 가스오부시를 때려박고 진한 간장으로 맛을 낸 검고 짠 국물을 좋아하고, 오사카는 다시마로 은은하게 우려내고 연한 간장으로 색을 낸 맑은 국물을 좋아한다는데, 그렇다면 보통 기업들은 그냥 호불호를 안 탈 중간 정도의 맛으로 통일해서 도쿄 사람도 오사카 사람도 적당히 타협하고 먹을 수 있는 중간 맛으로 접어보는 게 기업 정신이잖아요. 원가 절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니까요. 근데 여기 니신 연구원들은 어린 시절 타협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는지 똑같은 패키지인데 동쪽 서쪽 생산 라인을 아예 따로 만들어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디테일한 정성 같은 거 아름다웠는데 이 과정이 또 일본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동쪽 맛일까? 어디서부터 서쪽 맛을 팔아야 할까?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원들 싹 다 집합해서 종이지도 한 장씩 손에 들고 도쿄역에서 신칸센에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서는 모든 역에 내려서 그 동네 우동을 전부 다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게 푸드파이터 올려놓으면서 우동 국물의 맛이 검은색에서 황금색으로 딱 뒤바뀌는 미각의 분단선을 또 찾아냈어요. 여기가 과거 일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 그걸 말하는 건 너무 길 것 같고, 아무튼 거기가 세키가하라라는 곳이어서 그곳을 기점으로 우동 38선 딱 그어버리고 판매하는 뚜껑 옆에 E와 W라는 알파벳을 박아 넣어서 도쿄에서는 서쪽 버전 살 수가 없고요. 반대로 오사카에서도 동쪽 버전 안 팝니다. 그래서 출장 가면 궁금해서 특산물 사오듯이 사와요. 물론 뭐 죽자고 찾아보면 파는 곳도 있기야 있겠죠. 근데 정식 유통 경계에서는 그렇대요. 최근에는 동서남북 표기를 한 북해도와 규슈 버전도 판매한다고 하니 취향껏 골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해도 거는 좀 많이 달아요. 안녕히 계세요.